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보수 진영 내에서 이게 지금 자중 질환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네. 갑자기 지금 윤상현 의원도 또 선대위원장으로 복귀를 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조경태 의원은 나가겠다고 하고 네. 뭐 원팀도 아니고 선거운동원도 없고 막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가 좁혀진다 아니다라는 막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지금 현재 판세가 어떻게 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판세를 뭐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볼 때 판세가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5%를 넘길 수 있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치고 올라가지는 못한다라는 점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내란 세력 혹은 보수를 자임하는 세력의 결집이 일부나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언론이 그걸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지금 희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드러난 데이터를 보면 단일화를 한다고 그래서 무슨 역전이 된다거나 이럴 일은 지금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라는 단어를 계속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언론의 일정 부분을 계속 차지하면서 눈길을 끌고 싶다라는 거 외에 본인들의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는 소재가 너무 없다 보니 이거 하나 가지고 좀 일종의 장사를 해보자. 그런 거 외에는 실제 여론의 추이나 어떤 판세, 특히 이제 길거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민심을 보더라도 지금 제대로 선거운동도 안 되고 당내 자중질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아예 같이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선거유세를 하는데 한동훈을 외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역전도 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야말로 저는 희망 사항에 불과한 허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적이지 않은데 현실적인 것처럼 이렇게 일종의 기획과 공작에 의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여러분들과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투표율을 어떻게 높여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따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질문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사전투표 한다 만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사전투표 하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좀 민주진보 진영의 댓글로도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저도 일부 그런 댓글 있는 거 봤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데서 들어와서 쓰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사전투표 당연히 지금 많이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당연히 사전투표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사전투표를 통해서 이 투표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번 대선에 대해서 심판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초반에 보여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기선제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전투표를 왜 수구 진영이 그토록 예전부터 싫어했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사전투표가 많아지면 투표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지금 국힘류의 계열은 어떻게든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온 정파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얘기에 지금 뭐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에 발을 맞추시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고 계신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LA에서 지금 이현화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셨네요. 지금 이낙연은 이미 광주에서 심판받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더 추악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소연님, 김수희님, 그리고 SY12님, 봄의 왈처님, 살다보니님, 그리고 헬레나 스잔나님, 자 계속 이렇게 비판의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두부두부 호이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님께서는 재외국민도 79.5%라는데 본토에선 80% 넘기고 1번 60% 이상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셨고요. 지금 그 김혜강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주셨는데 사전투표를 어디서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사전투표도 치면 다 나오고 오늘 아마 가정에 다 배달이 돼 있을 겁니다. 사전투표 장소가 어딘지 본투표도 장소가 어딘지 다 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동사무소가 가장 확률이 높고요. 동사무소에다 많이 해놓으신 것 같고 아파트 무슨 저기 대형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저기 관리사무소 뭐 이런 맞습니다. 데도 두기도 하고 한 것 같은데 찾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 동사무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한 이틀 전에 동사무소라고 얘기했다가 비판 엄청 받았습니다. 왜요? 주민센터를 이름밖에 띄워야 되는데 야 대답하는 거 보니까 동사무소라고 말 쓰는 사람은 다 꼰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옛날 사람이네. 그렇게 이제 하던데
자, 재외 국민투표 하신 분들도 엄청 많고 이게 79.5%를 넘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본투표로 이어지는 거 맞죠? 그렇죠. 예. 이어질 것이. 그런데 지금 뭐 지난 대선에서 뭐 77% 8% 갔던 것 정도는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의원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77%는 당연히 왜 그 두 번의 대선에서 계속 77%를 넘겼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종의 하한선이 된 것 같고 80%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의 차이 정도가 네. 아닐까.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이 갈 것이고 네. 오히려 김원수 후보 지지하는 사람이 상대로 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정말 양쪽 다 최대한 끌어모아서 간다 이 부분도 좀 전망을 해주시면 어떠십니까? 예, 상식적으로 따져보자면은 그 스스로 보수지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합리적 보수일수록 투표를 할 수 있는 지금 동인 유인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저기 내란 세력을 지지할 수도 없고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다. 이래서 투표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에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 지금 내란을 겪은 민주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투표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예, 뭐 예. 손가락이 너무 근질거린다. 그게 이제 재외국민 투표를 통해서 일정 부분 보여줬잖아요. 80%에 달하는 투표율. 사상 최고였는데 그런 모습들이 또 사전 투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투표율로 우리가 승부 보자 정재훈님 그리고 전영노을님 항소유님 여러분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투표를 좀 해보자. 사전투표 갈 때는 신분증 꼭 가져가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리님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자 신분증도 가져가자 이렇게 해주셨겠습니까? 김남우님도 이런 말씀 주시고요. 건던법사님, 봉서리네님 여러분들 의견 주고 계신데 노길주님께서는 스픽스 고소의 전략 안녕하세요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루이스님 그리고 이세영님은 우리 딸은 미국에서 3시간 차 끌고 가서 와. 산호세 가서 투표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아까 한 분은 또 프랑스에 있는 딸도 이번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김민선님은 따님이 프랑스에서 투표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자 이제 그 투표의 열기가 아마 국내에도 그대로 이어질 테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는 나이 드신 우리 60대 70대 이렇게 장년층에서 엄청 화가 나가지고 네. 가시겠다고 저한테도 문자로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가겠다고 예. 이번에 예. 완전히 이제 내가 절단 내주겠다는 식으로 일단 하는 걸로 보면 전혀 지금 투표 열기나 이렇게 유권자가 참여하겠다는 이런 에너지가 식지 않고 있는 건 확실하죠. 예, 그렇고 지금 최근에 소위 뭐 그 단일화를 통한 역전설, 뭐 보수 약진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진영 시민들을 더 긴장하게 하고 결집시키는 그 효과를 낳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투표율은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 근데 최근에 제가 방송을 한번 보면서 예. 지금 부친이 좀 편찮으시다 예,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친께서 굉장히 지금 위중한 때를 지금 조금 고비를 넘겼었다고 예. 들었지만 그래도 어르신께서 투표는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어른들이 저도 이번에 처음 겪었는데 몸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는 선망 현상이 생기는데 예. 그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상황에서도 계속 저한테 선거 날짜가 언제지 며칠 남았지 이걸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85세인데 예. 아이 그래서 아버지 지금 그거는 한참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계속 하셔서 한편으로 이게 너무 찡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선망이라고 하는 게 내 정신이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보이던데 예. 어떤 상황에서도 투표 날짜를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야 이렇게 아버지 연세에서도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평소에 늘 생각하고 계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전주에 계셨습니까? 남원에 계시다가 남원에 계시다가 이번에 지금은 좀 네. 위중하셔서 서울로 네, 올라와 모시고 계신데 왔는데, 예. 그 지금 상황에서도 선거 날이 언제인지 계속 여쭤보신다. 예. 야, 그걸 보고는 정말로 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하여튼 이제 어르신들의 생각을 잘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가 투표해야 한다. 왜 이번에 이제 투표가 중요한지. 그리고 외국에서 그렇게 열 몇 시간씩 막 운전해가지고
혹은 비행기 타고 가서 혹은 귀국까지 해가지고 투표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네.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함께 느끼신다면 아니 그 코앞에 있는 투표장을 안 가고 아니 뭐 나 아니요 딴 사람들이 많이 하겠지 뭐 그리고 바쁜 일 있는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다른 일 하다가 시간 남으면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은 좀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우리 어머니 올해 90세인데 사전투표한다 맑음 1호사님 주셨고요. 럭키님도 눈물이 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눈물의 값어치를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가서 투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저희 엄마 85세 현재 요양원에 계시는데 남양주에서 횡성까지 투표하러 가시겠답니다. 모두 투표합시다. CHNU님 주셨고요. 참 이런 이제 절절한 마음이 모여서 압도적 투표율을 이제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국민 주권의 국가로 거듭나는데 과거에는 정치인이 그리고 정당이 주도했다면 이제는 국민이 주도하는 시대를 만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열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절박하고 정말 절실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좀 듣거든요.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알겠는데 예. 국민들도 못지않게 이번에는 정말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 진짜 그렇죠. 당원이든 당원이지 않든. 예. 이것도 우리가 처음 지금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로 윤석열이 덕분에 이 국민들의 주인의식, 그러니까 주권자로서의 시민의식이 정말 급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뭐 항상 역행보살이라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네.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밭갈이라고 하잖아요. 밭갈이. 예. 밭갈이 사례 막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기도 하고 자랑하시기도 하고 예. 또 답답해하시기도 하고 한 모습 그다음에 그 유세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 열기 우리 후보를 우리가 나서 지키겠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외쳐줘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뜨겁게 다가오니까 의원들도 그 헛짓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네. 다들 보면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요. 네. 삐쩍 말라가지고 고생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